안녕하세요. 저는 일 벌리기 잘하는 엔잡러 유나라고 합니다. 사실 유나는 제 본명은 아니고요. 3년 전에 에어비앤비 부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만든 호스트 네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나라는 이름으로 콘텐츠 제작과 여러 가지 부업 그리고 엔잡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 메인 잡은 유튜버고요. 강아지 채널, 육아 채널, AI로 만든 쇼츠 채널, 그리고 요즘 핫한 쇼핑 쇼츠 채널까지 수익이 나는 유튜브 채널들을 여러 개 운영 중이에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글을 쓰기도 하지만 양질의 글을 쓰는 블로거들을 양성해서 광고주분들과 연결해드리는 광고 대행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기반으로 유튜브 스터디 모임을 만들면서 당근에서 시작했던 모임이 점점 커졌고 지금은 유튜브는 물론 인스타그램, 블로그, 쇼핑몰까지 SNS 수익화를 알려드리는 종합 아카데미로 발전시켜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당근 플랫폼에만 등록된 모임원분들이 한 56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수원, 동탄, 평택, 강남 그리고 AI 유튜브 스터디 모임까지 다 합해서 그 정도고요. 플랫폼도 당근 말고 더 확장하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져서 아직은 좀 미뤄둔 상태입니다. 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기회가 생기면서 영상 편집 외주도 받고 있고 광고 콘텐츠 외주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회사와 또 연결이 돼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또 저희 아카데미에서 강사님들을 섭외하고 수강생을 모집해드리는 에이전시 역할도 하고 있어요. 저도 강의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카데미의 가장 큰 장점은 거의 모든 교육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온라인으로 교육받다가 도저히 혼자서는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또 수강생분들 중에 직접 제품을 판매하시는 판매자분들도 계셔서 제품 촬영부터 쇼폼 제작까지 전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부업 스터디 운영과 함께 합법 에어비앤비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툴을 활용해서 제 일상 속 소소하고 웃긴 에피소드들을 웹툰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성인 ADHD를 앓고 있다 보니 정신없는 상황도 많고 에피소드도 되게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스타툰 작가로도 새롭게 도전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제가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진짜 참 ADHD스러운 삶인 것 같아요. 요즘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바로 ADHD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이제서야 본론이 나오네요. 작년 5월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내 몸이 피곤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팔다리가 물먹은 솜처럼 굉장히 무겁고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육을 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몰입감이 엄청난 거예요. 막 신나서 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면 진이 확 빠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막 멍해지면서 하얘지면서 나 지금 뭐 하려고 했지? 나 왜 지금 여기 앉아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막 갑자기 공황 같은 증상이 밀려오면서 막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일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의 순서도 뒤죽박죽 되고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쫄리고 그러면서 기억력도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일정도 까먹고 어느 날은 수강생분이랑 1대1로 인스타 교육을 하기로 약속을 잡아놓고서 그 일정을 잊어버리고 사무실 청소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강생분이 들어와서 굉장히 당황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니까 그래도 조금 풀리셨더라고요. 그런 되게 황당한 일도 있었고 물건도 굉장히 자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엄청 쌓이고 자존감도 되게 낮아지고 나중에는 우울감까지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모임이 커지면서 사람들한테 조금씩 치이고 일도 자동화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번아웃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모임도 잠시 쉬고 좀 정신과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스타 릴스나 쇼츠에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이거 보고 와 이거 완전 난데 이랬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도 좀 뭔가 모르게 내가 남들보다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특히 중학생 때. 그래서 나도 ADHD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번아웃이 왔던 그 시기에 정신과에 갔을 때 ADHD 검사도 같이 받아보게 됐어요. 근데 속으로는 솔직히 내가 설마 진짜 ADHD 확진이겠어? 그냥 내 성향이 조금 성질이 급하고 조금 산만한 정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가 떡하니 확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머릿속이 띵 하면서 좀 충격이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검사할 때 ADHD 검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거의 뭐 IQ 테스트처럼 컴퓨터 화면 보고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정확도나 반응 속도 뭐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검사를 하면서 진짜 너무 피곤해서 중간에 좀 많이 졸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ADHD의 대표적 증상 중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나 피곤하면 졸 수 있지 않나요? 이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ADHD는 자율신경계 기능이 일반인과 조금 달라서 같은 상황에서도 몸이 더 쉽게 지치고 피로가 더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증상이 맞다는 거예요, 조는 게. 그리고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또 있는데 ADHD는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가지에 과도하게 몰입해서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는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야 할 다른 일들에는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산만해지고 지치고 멍해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옆에서 누가 불러도 못 들을 정도로 엄청 깊게 집중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관심 없는 일은 정말 억지로 하지도 못하고 할 힘도 안 나요. 특히 제가 출산하고 진짜 처음 3년 동안은 진짜 유튜브에 완전 미쳐 있었어요. 완전 올인했거든요. 집에서 애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유튜브밖에 없었고 수입도 집에서 일하는 거 치고 정말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집안일은 완전히 손 놓고 살았었어요. 정말 하나도 신경을 못 썼었어요. 그리고 원래 좀 주변 정리를 좀 못해요. 유튜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정작 집안일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일상이다 보니까 그 당시 집안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꽤 있었어요. 근데 또 그렇게 몰입한 분야에서는 결과가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한창 유튜브에 집중했을 때는 협찬 광고 수익만으로도 한 달에 700에서 800 정도까지 벌었고 조회수 수익만 해도 2, 300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긴 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ADHD 증상 중에 저한테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일 벌리기. 이게 증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건 그냥 내 성향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요즘 세상이 N잡 시대잖아요.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성향이 아니라 증상이라는 말에 솔직히 조금 충격받았었어요. 저는 남들도 다 이렇게 일 벌리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 아카데미에서 예전에 제 밑에서 계약직으로 몇 달간 함께 일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하나에 좀 더 집중해서 꽃을 피우기도 전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계속 뭔가를 벌리니까 솔직히 조금 정신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진짜 내가 그렇긴 하지 이랬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제 상황에서는 뭔가를 또 만들어내야 수익이 생기고 그래야 운영도 계속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행시켰던 부분도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항상 뭔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 다른 걸 새로 시작하고 있는 제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ADHD의 증상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증상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약물 치료를 하게 됐고 약을 한 달 정도 먹으니까 괜찮아져서 끊었다가 다시 또 정신이 없어져서 지난달부터 다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을 꾸준히 먹은 뒤로 제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요즘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만 하던 이 ADHD에 대한 유튜브 굉장히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에너지가 좀 생겨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ADHD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많은 게 달라져요. 제가 ADHD 약 먹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는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근데 가장 오래 다닌 게 한 2년 반 정도? 그 외에는 6개월에서 1년, 2년 이렇게 짧게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자리를 잘 못 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일한다는 회사 생활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잘 안 맞았었고 ADHD가 있다 보니까 일하면서 실수도 잦았고 그만큼 혼나는 일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막 엄청 떨어지고 계속 위축된 채로 버텼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느덧 벌써 5년 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해봤던 일들 중에서 가장 재밌고 수익도 되고 오래 지속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그 유튜브를 시작으로 하나씩 나만의 사업을 만들어가게 됐고 누구의 통제도 감시도 받지 않으면서 제 생활 패턴에 맞게 시간을 조절해가며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5살 아들도 혼자 키우고 있어서 아이 등하원을 하면서 돌볼 시간도 필요한데 이렇게 엔잡러로 사는 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ADHD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쇼츠나 릴스 같은 영상들을 만들면서 크리에이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요. 유튜브 강의, SNS 교육 사업, 블로그 체험단 광고 대행, 콘텐츠 외주 제작, AI 웹툰 제작, 그리고 강사님들을 섭외해서 수강생을 모집해드리는 에이전시 활동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업 관련 스터디 운영하면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정보 제공 스터디를 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DHD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재미있게 해나가는 제 모습을 보시면서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또 ADHD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ADHD 극복에 대한 정보와 엔잡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